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이죠.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이재명과의 공모를 사실상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9일이었죠. 이화영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화영이 검찰에서 최초의 자백한 내용들을 대폭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화영은 검찰에서 최초 자백한 이후 부인 백정화 씨 등의 회의로 인해서 검찰이 여러 회 소주 파티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진술을 번복했죠. 그렇지만 이화영의 자백 내용 가운데 김성태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이화영의 번복 전 최초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화영이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과 모의를 해서 대북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정무팀과도 일일이 상의를 하는 등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는 엄청난 사실들을 이화영은 이미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북 송금 관련 재판에 대해서 신진우 부장판사의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도 기피 신청이 기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각되거나 아니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건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은 절대 유죄를 피할 수 없고, 유죄가 인정되면 이재명의 제3자 뇌물 혐의 금액 800만 달러, 그때 당시 환율로 11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을 볼 때 이재명은 무조건 징역 15에서 20년, 길게는 무기징역의 실형까지 선고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화영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일단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재명은 대북 송금과 관련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국내에서 처벌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미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를 이행하라면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미 저도 방송을 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와는 별도로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요약해서 이재명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와 미국의 자체적인 대북 제재를 위반했으니 미국 입법 금지를 비롯한 재반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CIA에 탄원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혀서 CIA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CIA는 미국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우리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 김태우 전 구청장의 탄원서는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금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은 명백한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사실로 인정될 경우 유엔 안보리는 물론이고 미국의 독자적인 규제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김태우 전 청장의 탄원서는 51쪽에 해당하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압축해서 CIA에서 이재명을 처벌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시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2018년 7월 1일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경제협력사업, 도지사 방북 추진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비롯한 경기도 업무 전반을 총괄 결정하는 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 주자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검찰에서 이재명을 기소한 이유로 상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데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밀반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내법은 물론이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세 번째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죠. 이화영과 공모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북 협력 사업을 시도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소개해 줬습니다. 김태우 전 청장은 이어서 이재명은 거대 야당 대표로 이 같은 세 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 혐의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했던 혐의이고, 그런데 이화영은 이미 이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화영과 공모 혐의를 받기 때문에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의 세 가지 혐의를 뜯어보면 사실상 유엔의
국제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고 미국의 자국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해가는 그런 행위를 하는 중국 간첩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법이 미비해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그런 간첩들을 처리하기 위한 간첩죄 확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미국보다도 중국에 가까운 친중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CIA에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행위를 엄격하게 처분하고 미국 입국 금지를 비롯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CIA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입국 거부 조치를 내렸다고 개인에게 통보해주지는 않죠. 그런 만큼 이재명이 혹시라도 미국으로 갈 일이 있으면 미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 규정, 그리고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검찰에서 자백한 대북 송금 관련 이재명과의 연관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은 국내법에 따른 처벌은 기본이고 아마도 영원히 미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기야 이재명은 조만간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외국으로 갈 일이야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화영은 검찰의 최초 조사에서는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대로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5월 그때 당시 이화영이 평화부지사로 활동하면서 이재명의 핵심 측근,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김현지 수석보좌관, 이 세 사람이 이재명의 정무라인 핵심 멤버입니다. 그리고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그리고 또 이화영 등이 가입된 정무라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재명 지사 방북을 추진해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화영은 북한에 이재명 지사를 초청해달라고 했는데 북한 측에서 반응이 없어서 김성태 회장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에 가야 한다, 그런 내용을 정무팀 대화방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핵심 정무라인인 정진상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주고받았던 일들이 이재명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판사라고 생각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런 자백들은 이화영이 비록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캠프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들이라는 점에서 최초 자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진상과 김용, 김현지 등이 모두 알고 있는 방북 추진 사실을 이재명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직접 대면 보고 3번, 또 전자결제는 17차례나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화영은 또 상방울에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불 가운데 200만 불을 먼저 지불했더니 북한에서 액수가 커서 놀라더라. 그래서 북한에 돈을 주고 계약서까지 김성태가 작성했다고 하니 정무라인에서 내년 2020년 초에는 이재명이 북한에 갈 수 있겠다, 이런 회의를 했다고 이화영이 모두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번복한다고 번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또 이화영은 옥중에서 지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만났고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역시 번복할 수 없는 내용이죠. 서정욱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은 정말로 희망이 없다. 이화영이 너무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번복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다. 이화영의 판결문으로 이재명의 무죄를 받을 확률은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역시 이번에도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